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메케닉스 11번째 시간으로 밴딩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힘들은 텐션, 토션, 밴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힘들을 다 합쳐서 한번 스트레스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제로 이러한 원기둥이 하나 있고요. 축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축 방향으로 텐션을 한번 잡아당기는 힘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봤던 지축으로의 토션, 비틀림 모멘트를 한번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에서 밴딩 모멘트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세 가지 힘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밴딩 플러스 텐션 플러스 토션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 표면적상의 이 미소화 면적을 하나 놓고 이 축을 G축, 세타축 이렇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미소 면적은 첫 번째 밴딩에서는 그 축 방향으로의 노멀 스트레스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텐션에서는 요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때 또 노멀 스트레스는 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를 R5라고 반경을 이렇게 두면요. 그리고 세 번째 토션에서는 이제 비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힘이 이제 선형 중첩이 돼서 시어 스트레스는 이제 토션에만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요 지축 방향으로의 스트레스 두 개 성분이 중첩돼서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 축은 요 세타 축, G축 이렇게 잡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스트레스 성분들을 가지고 모어 서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타 축을 요 세타 방향에서 보면 여기는 시어 스트레스만 타우 세타 G만 있기 때문에 요 타우 세타 G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요 세타 방향에서 바라본 스트레스 점이 여기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G축으로 가서 G축에서 바라보면 노멀 스트레스는 시그마 G1 플러스 시그마 G2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시어 스트레스도
타우 세타지만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지점을 이어주게 되면 이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면 모어 서클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 시그마 축을 지나가는 두 지점이 1번, 2번 이렇게 이었을 때 프린시플 엑시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 푸사이만큼 각을 돌리면 이제 현실에서는 푸사이만큼 각도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축 세타 G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푸사이만큼 각을 돌려줍니다. 네, 그럼 이 상태로 프린시플 엑시스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1번 축, 2번 축 이렇게 돼서 1번 축에서는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2번 축에서는 압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그마 1, 시그마 2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솔리드 메케닉스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스트레인들은 다 선형이라는 기본 가정을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이 중첩될 때는 단순히 선형 중첩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모어 서클 기법으로 요 노멀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프린시플 엑시스 방향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지워졌네요. 다시 써보면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인데요. 우리가 퓨어 밴딩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축방향으로의 시그마 X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만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 우리가 퓨어 밴딩의 토털 스트레인 에너지는 요 시그마 X하고 입실론 X를 곱해서 최적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시그마 X는 IgG분의 MBY 이렇게 또 표현이 된다는 걸 알았고, 계속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최적 적분을 길이 방향의 적분 텀하고 이제 면적 적분 텀으로 이렇게 가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쪼개보면 이 뒤쪽의 텀이 I 지지가 돼서 최종적으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퓨어 밴딩이 아니라 밴딩에다가 우리가 트랜스버스 쉬어, 그러니까 쉬어 폴스까지 같이 밴딩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텀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원래 퓨어 밴딩은 시그마 X랑 입실론 X만 고려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쉬어 스트레스가 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타우 XY, 감마 XY, 그리고 타우 XG, 감마 XG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서로 곱한 텀이 3개가 나오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요 스트레스 성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 텀들을 넣어서 전체적인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막대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요 길이가 L이고, 요 끝에서 축을 XYG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하중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너비를 B, 요 두께가 H. 네, 이렇게 놓고 이 상황에서 한번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여기 작용되는 모멘트하고 쉬어 폴스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요 과정들은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딩 모멘트랑 쉬어 폴스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렉탱귤러 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쉬어 스트레스가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우 XG는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먼저 요 1번식을 이용해서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 기여 성분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만 구해서 그 2배를 해주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분 구간을 반으로 반만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관계없는 텀들을 앞으로 빼주고 x제곱만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계속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IGG는 우리가 렉탱귤러 빔에서 12분의 BH 3승으로 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네,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서 우리가 요 나머지 이제 밴딩 말고 요 시어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할 일은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앞전에 구했던 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또 이 최적 적분을 선적분과 면적분으로 쪼개서 각각 계산을 해서 곱해 주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면적분을 또 선적분을 쪼갤 수 있으니까 결국에 x, y, z 각 방향으로 이제 선적분을 3개를 각각 구해서 곱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요 중간 과정은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유도는 하지 않고 결과만 적어보면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 4번하고 이 시어 스트레스 성분으로 인한 이 스트레인 에너지 이 2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스트레인 에너지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거는
요 밴딩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 성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의 요 성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시어 스트레스는 이 시어 폴스로부터 온 것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밴딩하고 시어 폴스 간의 그 스트레인 에너지의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UB분의 US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가 포화성 레이쇼를 알면 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이가 요 두께 10배보다 크고 포화성 레이션은 한 0.28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이때 요 시어 폴스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와 밴딩에 의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의 그 B는 이제 3%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밴딩 모멘트와 시어 폴스가 혼재하는 이 상황에서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시어 폴스로 인한 스트레인 에너지 성분이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밴딩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도 그렇게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해석은 요 밴딩 모멘트를 해석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요 상황이 내가 크게 기여하는 성분만 먼저 분석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시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제하고 밴딩 스트레스만 고려를 하고 밴딩 스트레인 에너지만 고려를 해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컴바인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에너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